오늘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리기로 했죠. 날짜도 26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내용이 오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늦게 잡혔네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네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6일 날 열린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거는 사실은 뭐 사법 행정이라든지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은 전국 법관 회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도 1년에 2번, 4월하고 12월에 열리는데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번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임시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 정도 투표 기간이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보면 26명만 찬성을 했고요. 이 개최에 대해서 70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도 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의 내부에서 중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안건이 약간 상반될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신속재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안건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오히려 민주당의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는 규탄하는 게 안건이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두 가지 안건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법관의 독립이라든지 사법권의 독립을 꾀하는 건 맞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 좀 두 가지가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임시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공통적인 통일된 의견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만약에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서 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좀 상반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정치에 개입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논리적 일관성으로 나올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이 한 게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견이 통일돼서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영주 소장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과 탄핵은 민주당이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잦은 사퇴를 뭐 기다린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뭐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보류라는 말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조직 내에서 자정 기능을 통해서 이 사안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죠.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처리하면 그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법관회의가 개최가 됐고 그 법관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에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법상식의 절차와 규정과 명분을 챙겼느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 법관들이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이르렀을 때 이거는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됐으면은 결의문을 통해서 사퇴를 요청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강제성은 없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의 독립 부분들이 결국 이건 민주당이 없는 사안 자체를 가지고 뭐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쏘아올린 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황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정치권의 사법부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의 법상식과 기준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점이 없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굳이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결정들을 대선 기간 내에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한 두 가지의 복합적인 사안에서 지도부가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틀림없이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탄핵이 이뤄야 된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왔으나 대선 기간에는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물론 많은 지도부에게 좀 많은 항의를 받긴 했으나 사실상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에서는 정말 중도 확장과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굳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조금씩 자제해 가면서 먼저 6월 3일 대선 이후에 해도 충분히 할 일들은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